안녕하세요. 명순의 효소입니다. 지금부터 이 명순의 발효기를 이용해서 현미누룩 효소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미효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발효기, 그리고 쌀 900g, 그리고 누룩 300g이 필요합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제 밥을 해야 됩니다. 자, 밥을 하는데, 자, 밥은 아무 밥솥이나 가능합니다. 자, 제일 먼저 할 일은 현미로 밥을 하는 것입니다. 자, 먹는 밥처럼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요. 이 현미가 900g입니다. 자, 이 컵은 이 발효기를 사시면 따라가는 컵입니다. 이 컵으로 한 컵이면은 한 컵을 하시면 되는데 약 850g 정도 됩니다. 자, 이 현미의 양은 줄이셔도 됩니다. 좀 건더기가 좀 너무 많다 또는 당질을 좀 줄이고 싶다 그러실 때는 이 현미의 양을 800g을 쓰셔도 되고 700g을 쓰셔도 됩니다. 자, 저당식으로 만드는 현미효소는 다른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현미는 불리지 않고 밥을 합니다. 자, 불려서 해도 좋습니다. 자, 불리지 않고 바로 밥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현미를 씻어야 되겠죠. 자, 현미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자, 현미를 씻은 다음에 자, 이 쌀룬이 있으시면은 헐렁하게 2숟갈을 집어넣습니다. 자, 수부기는 1숟갈, 헐렁하게 약 2숟갈. 쌀룬은 발효하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쌀룬이 없을 때는 안 넣으셔도 됩니다. 자, 좀 물을 잡는데 약간 넉넉하게 잡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압력솥은 잘못하면은 밑에가 타버리기 때문에 물을 조금 더 잡습니다. 자, 먹는 밥이라 생각하시고 밥을 하시면 됩니다. 밥할 때 강불에 하다가 추가 딸랑거리면은 중불로 줄여서 뜸을 들이죠. 자,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추가 딸랑거리면 중불로 줄여서 10분 정도 뜸을 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밥을 해보겠습니다. 자, 밥이 다 되었습니다. 자, 밥이 다 되면 이 압력이 빠지자마자 뚜껑을 열고 물 상온수입니다. 상온수 1리터를 부어줍니다. 자, 쌀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 부어주는 물량도 줄여야 되겠죠. 자, 이렇게 놔두는데 최소 4시간을 둡니다. 자, 현미는 아무래도 불리지 않고 했기 때문에 좀 떼글떼글 합니다. 자, 이렇게 물을 부어서 4시간 이상을 두는데 오래 둘수록 밥이 더 잘 퍼집니다. 자, 밥이 뜨거울 때 물 1리터를 붓고 한 6시간 불렸습니다. 한번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밥이 잘 불었죠? 자, 이 밥이 충분히 잘 불어야 1차 발효 때 밥이 잘 삭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있으시면 좀 길게 불리세요. 이 발효기 내솥에 옮겨 담겠습니다.
자, 불린 밥을 이 발효기 내솥에 옮겨 담고 누룩 300g, 물 500ml를 잘 섞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물을 부을 때 포인트가 이 500ml를 다 붓지 마시고 1차 발효를 좀 길게 할 때, 한 15시간 이상, 20시간 할 때는 물을 조금만 부어줍니다. 한 200ml 정도만. 자, 이렇게 좀 빡빡하게 시작을 합니다. 주걱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장갑을 끼고 잘 주무르면서 뒤적이 섞어 주십시오. 이렇게. 자, 저는 1차 발효를 좀 길게 합니다. 최대 한 20시간까지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물기를 좀 적게 잡습니다. 아주 좀 빡빡하게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물이 흥건히 생깁니다. 그리고 이때 소금을 넣으셔도 됩니다. 소금을 약 15g 내지 20g 정도 소금을 넣어서 발효를 시켜도 됩니다. 자, 내솥을 발효기에 앉혀보겠습니다. 자,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전원을 눌러준 다음에 1차 발효를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럼 시간과 온도가 자동 세팅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는 일단 1차 발효 시간을 20시간까지 늘려놓습니다. 자, 1차 발효 시간은 20시간까지 늘릴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설정해 놓고 12시간이 지난 시점에 내가 편한 시간대에 2차 발효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1차 발효를 시작한 지 한 5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이때 뚜껑을 열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표면에 검은 밥알이 보입니다. 자, 이것은 누룩 알갱이가 이 산소와 접하면서 이렇게 갈변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현상입니다. 이 수분이 좀 많을 때는 색깔이 좀 연하게 변하고 이 습이 좀 적을 때는 이렇게 진한 색깔이 나옵니다. 자, 이 1차 발효 시작한 지 한 5시간쯤 지났을 때, 시간은 정확히 뭐 5시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뭐 4시간이 지났을 때 해도 되고, 뭐 6시간, 7시간 지났을 때 해도 됩니다. 자, 1차 중간에 한번 이렇게 뚜껑을 열고 잘 주물러 줍니다. 짓이기듯이 이렇게 꽉꽉. 자, 그냥 어설프게 뒤적이는 게 아니고 밥알을 짓이겨 줍니다. 이렇게. 자, 그래야 밥알이 잘 삭습니다. 자. 이렇게 꽉꽉 짓이겨 줍니다. 자, 손 힘이 없으신 분들은 뭐 2번 정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렇지만 너무 자주 하면은 과발효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1번 정도 이렇게 잘 주물러주고 짓이겨 줍니다. 그리고 또닥또닥 해줍니다. 자, 벌써 물이 흥건히 생겼죠. 자, 실수로 이렇게 주물러주고 여기 물을 가득 부어버리시는 분도 있어요. 물을 부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뚜껑을 닫고 1차 발효를 계속 진행합니다.
자, 2차 발효를 시작한 지 15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지금 15시간이 지난 시점이에요. 자, 한번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밥알이 좀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좀 이렇게 기포도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저어 보시면은 좀 기포가 많이 보입니다. 자, 처음에 되게 좀 빡빡하게 시작했지만 이렇게 물이 흥건히 생겼죠. 자, 여기서 2차로 넘어가도 되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뭐 좀 더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외출을 해야 되니까 그냥 15시간만 하고 물을 부어줍니다. 자, 이때 물은 겨울이나 좀 선선한 날씨에는 그냥 상온수를 부어주시고 더운 여름일수록 냉장고에 보관했던 찬물을 좀 부어주십시오. 그래야 좀 더 맛이 싱싱한 맛이 납니다. 즉 저온 발효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 가득 부어주고 한번 잘 저어줍니다. 자, 1차 발효는 20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데 일단 20시간을 설정해 놓고 12시간이 지난 시점에 자기가 편한 시간대에 이렇게 2차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자, 2차 발효 10시간을 설정해서 2차 발효를 시작합니다. 자, 2차 발효 10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한번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알이 좀 뜨고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밑에서 좀 기포가 올라옵니다. 자, 이게 가장 적당한 형태인데 이 할 때마다 다 틀립니다. 이 밥알이 좀 많이 뜰 때도 있고 전혀 안 뜰 때도 있고 이 기포는 대부분 올라오지만 또 전혀 안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 발효는 다 된 것이니까 이 냉장고에 숙성을 시키시면은 다 비슷한 맛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모습을 보시고 뭐 기포가 전혀 안 올라왔다 해서 실망하실 것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레시피대로 하시면은 90% 이상은 다 이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 냉장고에 병에 담아서 이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자, 발효를 다 마치면은 바로 이렇게 병에 담아서 냉장고에 반드시 보관하셔야 됩니다. 자, 발효를 마치자마자 바로 드셔도 되지만 냉장고에 한 3, 4일 또는 일주일 정도 숙성시켰다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가스는 거의 차지 않지만 간혹 보관 중에 서서히 가스가 차는 병이 있습니다. 자, 그런 병은 이렇게 부유물이 뜨면서 이 병이 빵빵해집니다. 자, 그런 병은 빨리 먹어치우는 게 좋습니다. 초반에는 먹기가 참 괜찮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좀 시어 빠진 막걸리 맛이 나서 먹기가 사납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관 중에 가스가 찰 수가 있으니까 항상 보관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 뒷부분에서 궁금한 것들,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 좀 필요한 팁들, 그리고 보관 방법, 드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현미효소 만드는 방법을 말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풍미 좋은 현미효소를 만들기 위한 어떤 키포인트, 그리고 이 효소를 만들면서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 그 실수를 했을 때는 또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것들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현미효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제 밥을 해야 되죠. 현미로. 자, 기본 베이스는 현미지만 소화력이 떨어지시는 분은 이 백미와 섞어서 해도 되고 백미로만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현미의 양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900g인데 원래 레시피는, 자, 이 발효기에 컵 하나가 따라가죠. 이 스탠드 컵이죠. 1리터 컵인데 그 컵으로는 850g입니다. 자, 건더기가 좀 너무 많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쌀 양을 700g이나 800g만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현미가 부담이 되시는 분은 백미를 섞으셔도 됩니다. 현미를 줄이시고. 자, 그리고 당질이 걱정되시는 분은 또 현미를 줄이시는데 최대한 줄여서 현미 300g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맛이 거의 없습니다. 자, 저당식으로 만드는 방법은 다른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요. 자, 이 밥을 하는데 이 현미를 불려서 해도 되고 불리지 않고 그냥 해도 됩니다. 자, 불려서 하면 아무래도 더 밥이 퍼지겠죠. 자, 풍미 좋은 현미효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밥을 잘 퍼지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압력솥을 쓰는 게 좀 좋긴 하죠. 자, 그렇지만 일반 전기밥솥에 해도 이 밥이 뜨거울 때 물 1리터를 부어서 시간만 좀 길게 불리면 잘 퍼집니다. 자, 밥을 하는데 잘 퍼지게 밥을 한다. 자, 압력솥은 추가 딸랑거리면은 중불로 약 10분간 뜸을 들인다. 자, 이런 가스 압력솥은 잘못하면 바닥이 탈 수가 있으니까 물을 약간 더 잡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 전기밥솥은 보온으로 넘어가죠. 자, 밥이 다 되면은 압이 빠지자마자 물 1리터를 붓고, 자, 이때 뒤적이지 말고 뚜껑을 덮어놓고 최하 4시간 이상을 둡니다. 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은 6시간, 7시간 이렇게 좀 길게 놔두면 푹 퍼집니다. 자, 저녁 자기 전에 해놨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면은 더 잘 퍼져 있죠. 자, 일반 전기밥솥은 전원을 끄고 물을 붓고 뚜껑을 닫아서 4시간 이상 둡니다. 자, 일반 전기밥솥은 조금 더 오래 두면 좋겠죠. 이런 압력솥보다는 좀 밥이 좀 더 떼글떼글하니까. 자, 보온 상태로 놔두면은 더 잘 퍼지겠죠. 자, 보온 상태로 놔뒀다가 이제 또 식혀야 되니까 또 전원을 끄고, 아니 그렇지 않으면 밥솥을 밖에 내놓으면은 좀 빨리 식겠죠. 자, 아무튼 최대한 잘 퍼지게 밥도 하고 물을 부어서, 자, 이때 물도 상온수를 부어주는 것보다 좀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더 잘 퍼지겠죠. 아무튼 발효를 잘 시키기 위한 키포인트가 바로 밥을 최대한 잘 퍼지게 한다. 참. 그리고 충분히 불린다. 자, 현미는 아무래도 떼글떼글하죠. 이 떼글떼글한 현미는 잘 퍼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누룩을 섞어놨을 때 좀 잘 안 사가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불리는 것입니다. 물렁하게. 자, 밥이 충분히 퍼지면 발효기 내수대에 옮겨 담고,
누룩 300g, 한 봉지죠. 누룩 300g과, 자, 이때 소금은 약 한 숟갈 못 뛰게 한 20g 정도, 15g에서 20g 정도. 약간 짭조름하게 드시려면 좀 더 넣으셔도 됩니다. 넣고 잘 뒤적여 줍니다. 자, 소금은 밥을 할 때 넣어도 되고, 이렇게 누룩을 섞을 때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쌀류를 잊어버렸는데요. 쌀류는 꼭 밥을 할 때 넣어야 되지, 나중에 넣으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고 했을 때는 쌀류를 그냥 생략하고 합니다. 자, 이거 손으로 잘 짓이기면서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자, 이때 이제 또 물 500ml를 부어주죠. 자, 이때 물 조절이 중요한데요. 자, 이 물은 꼭 500ml 다 붓지 마시고, 이 밥을 잘 누룩과 섞으면서, 물량이 좀 질퍽하다. 그러면은 이 첨가하는 물량을 아주 조금만 해 주십시오. 한 100ml나 200ml만. 그래서 좀 밥이 좀 뻑뻑한다 될 정도로 뒤직하게 상태에서 발효를 시작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1차 발효는 20시간까지 늘릴 수가 있는데 12시간만 할 때는 좀 질퍽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좀 시간이 15시간 이상 좀 길게 할 때는 좀 뒤직하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물기가 많으면은 발효가 좀 빨라집니다. 그래서 좀 맛이 쉬어지고 좀 술맛 쪽으로 가는 과발효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물을 뭐 과하게만 잡지 않으면 그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나는데 그래도 좀 조심을 하기 위해서 물을 좀 적게 부어서 좀 뒤직하게 시작하시라는 거. 자, 물기 없이 빡빡하게 시작해도 중간에 보면 삭으면서 물이 흥건해집니다. 특히 1차 발효를 20시간까지 할 때는 좀 물 첨가하는 양을 약 100ml 정도만, 아주 조금만 첨가해 주기 바랍니다. 자, 물을 첨가하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1차 발효 시간은 이렇게 원래 레시피상 12시간이지만 일단 20시간까지 길게 늘려놓고 12시간이 넘어간 시점에서 내가 1차 발효를 마치면 됩니다. 자, 1차 발효를 마치는 시간이 새벽 3시, 내가 자는 시간이다. 그리고 또는 내가 직장에 있는 시간이다. 그러면은 전원이 나가버리겠죠. 자, 그렇게 하느니 1차 발효를 길게 해놓고 1차 발효를 20시간까지 늘려도 무방하니까 길게 해놓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또는 내가 집에 돌아온 시간에 1차를 마치고 2차로 넘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차를 좀 길게 하면 할수록 좀 더 풍미 있는 현미효소가 됩니다. 좀 깊은 맛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1차를 좀 길게 하되 누룩 섞을 때 물을 조금만 넣고 좀 빡빡하게 시작하시라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1차 중간 한 5시간 지났을 때 손으로 밥을 꽉꽉 짓이겨 주시라는 거. 그러면서 잘 한번 또 섞어 주시라는 거. 이때 뚜껑을 열어보면은 거뭇거뭇한 밥알이 보이죠. 자, 이것은 누룩 알갱이가 변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깜짝 놀라서 뭐 효소가 뭐 부패했다고 뭐 버리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현상으로 누룩 알갱이가 수분과 산소와 접하면 그렇게 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갔기 때문에 그렇게 변색이 되는 거죠.
즉 까맣게 변하는 누룩일수록 잘 삭은 것입니다. 좋은 누룩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물기가 좀 많으면은 색깔이 연하게 변하고 물기가 없이 빡빡할 때는 좀 까맣게 변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뒤적여 주면서 짓이겨 주면은 자, 그리고 가라앉히면은 다 사라집니다. 자, 중간에 한번 뒤적여 주는 이유는 당화도 도와주지만 윗부분이 산소와 오래 이렇게 노출이 되면은 거기에 잡균이 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짓이겨 주면서 자, 그때쯤이면 물이 좀 이렇게 생기죠. 자, 밥알이 삭으면서 이렇게 또닥또닥 해주면은 물에 잠기게 만들어주면은 이런 골마지가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중간에 꼭 시간은 뭐 정확히 5시간 후에 이렇게 지킬 필요는 없지만, 뭐 내가 외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3시간 후에 해도 되고, 또 내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가지고 좀 시간이 지났을 때 해도 됩니다. 뭐 한 6시간, 7시간, 뭐 10시간 됐을 때라도 늦게라도 한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실수를 하는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데요. 자, 한번 이렇게 짓이겨주고 그냥 뚜껑을 닫고 발효를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물을 가득 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상태로 그때부터 2차 발효 버튼에서 한 15시간 정도 놔두시면 됩니다. 좀 신맛이 강하고 좀 단맛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서 드시면 됩니다. 자, 15시간 놔뒀는데 한 10시간쯤 됐을 때 뚜껑을 열어보고 기포가 좀 많이 올라오면은 좀 빨리 마치시고 올라오지 않으면은 한 15시간쯤 발효시켜서 냉장고에서 숙성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1차 발효를 자, 끝냈으면 이제 물을 가득 부어줍니다. 자, 이 물을 가득 부어줄 때 추운 겨울이나 좀 선선한 날씨에는 그냥 상온수를 부어줍니다. 즉 거실에 있는 미지근한 물을 부어주시고 더운 여름일수록 그 차가운 냉수, 즉 냉장고에 보관했던 냉수를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저온 발효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저온 발효를 시켜야 맛이 싱싱하고 보관 시 가스가 안 생기고 좀 오래 숙성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상온수를 부어도 거의 뭐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저온 발효를 위해서 냉수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2차 발효는 10시간을 발효시킵니다. 자, 그런데 2차 발효는 1차 발효는 좀 많이 늘려도 되지만 2차 발효는 시간을 안 늘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시간이 길어질수록 과한 효모 발효가 일어나면서 알코올이 많이 생기는데 뭐 나는 술이 좋다고 이걸 좀 시간을 길게 끓면은 술 맛이 나는 게 아니고 뭐 술 맛은 나긴 나는데 그 시어 빠진 정말 맛대가리 없는 술 맛이 납니다.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1차 발효는 10시간인데 꼭 10시간을 채우지 마시고 한 7시간, 8시간 지났을 때 한번 뚜껑을 열어보세요. 기포가 적당히 올라오면은 뭐 10시간을 채워도 되지만 좀 평소보다는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다. 그러면은 한 7시간, 8시간 되었을 때 이 발효를 끝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자, 2차 발효는 적당히만 식혀도 냉장고 안에서 또 이 천천히 식으면서 계속 발효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온에서도 계속
김치가 있듯이 숙성이 되기 때문에 꼭 충분히 발효를 안 시켜도 됩니다. 자, 이렇게 발효를 마친 효소는 바로 병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는데, 자, 이 현미효소를 만들다 보면은 가끔 이 기포가 전혀 안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기포가 또 너무 많이 올라와서 과발효가 될 때가 있어요. 자, 기포가 안 올라오는 경우는 좀 드물게 일어나지만 아무 이유 없이 매번 똑같이 했는데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2차 발효를 좀 더 한 서너 시간 더 시킨 다음에 냉장고에 숙성시키면 비슷한 맛이 납니다. 자, 기포는 현모균들이 만드는데 현미효소는 주로 젖산 발효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기포가 안 올라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냉장고에 숙성시키시면 됩니다. 기포가 잘 올라오게 하려면은 이 밥을 충분히 잘 퍼지게 하고 중간에 잘 짓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부분 기포는 잘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과발효. 또 과발효도 매번 똑같이 했는데도 이 과발효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 과발효라는 것은 뭐 밥알이 또 많이 떴다고 해서 과발효가 아닙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기포가 굉장히 많고 막걸리 만들 때처럼요. 그리고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이 맛을 보면은 아주 고약합니다. 막 시어 빠진 막걸리 맛이 납니다. 자, 이게 과발효인데요. 자, 2차 때 과발효 되는 것들은 2차 때 한 4시간, 5시간만 지났는데도 막 기포가 아주 왕성하게 올라옵니다. 술 냄새가 나고. 자, 이럴 때는 그냥 4시간만 됐을 때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빨리 냉장고에 넣으시는데 이런 것들은 심한 가스가 찹니다. 그러니까 절대 뚜껑을 밀폐하시지 마시고 열어놓은 상태로 보관하시면서 좀 뒤돌아기면 더 맛이 쉬어 빠지기 전에 좀 빨리 먹어치우시면 됩니다. 자, 이 효소는 냉장고에 오래 숙성시킬수록 더 깊은 맛이 납니다. 모든 발효 음식이 그러죠. 자, 맛이 풍미가 좋아졌다는 말은 이 독성은 더 사라지고 영양은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방 드시는 것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은 일주일 정도 숙성시켜서 드시면은 더 풍미 좋은 현미효소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이 이 현미효소는 어디에 좋은가요? 나는 무슨 질병이 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큼 어떻게 먹나요? 또 혈당을 올리지 않나요? 암 환자가 먹어도 되나요? 뭐 임산부가 먹어도 되나요? 막 이런 질문들입니다. 자, 이것은 여기서 설명하기 너무 길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 별도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현미효소 만드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자, 중요한 키포인트만 한번 정리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쌀 양은 900g인데 취향에 따라서 800g, 700g을 해도 되고 당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300g으로도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발효가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밥을 푹 퍼지게 만들어야 된다. 밥을 잘해서 밥이 뜨거울 때 물을 부어서 최대한 좀 길게 놔둬라. 그래야 밥이 잘 퍼진다. 자, 그리고 중간에 한번 또 잘 손으로 짓이겨 줘라. 그래야 밥알이 잘 삭아서 발효가 잘 된다. 그리고 단맛도 충분해져서 맛 좋은 현미효소가 된다. 자, 그리고 1차 발효를
20시간까지 길게 늘릴 수가 있다. 1차를 길게 할수록 좀 더 풍미 있는 효소가 된다. 대신 1차를 길게 할수록 누룩 섞을 때 첨가하는 물량을 줄여서 좀 빡빡하게 시작하시라. 1차 발효 시간은 일단 20시간을 설정해 놓은 다음에 12시간이 지난 시점에 내가 편한 시간대에 2차로 넘어가면 된다. 자, 의도적으로 좀 길게 할 때는 좀 빡빡하게 시작하자. 자, 2차 발효 시 기포가 안 올라오는 경우는 반복적으로 안 올라올 때는 그 1차 발효 시간을 좀 더 길게 해보십시오. 한 20시간까지. 그리고 또 너무 과발효가 연속적으로 일어나시는 분은 누룩량을 한번 좀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한 200g, 200g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누룩을 좀 줄이면은 과발효가 예방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모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